강용석 전 위원의 말에 따르면 과실과 고의가 다르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강훈식 위원과 민식이 부모는 그런 인식이 없다. 민식이 부모야 자기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30km 이상으로 주행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즉 29km의 속도로 달리다 사고로 아이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민식이 법에 적용이 안 되고 31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민식이법 적용이 대상이 된다. 즉 법규를 지켰느냐 어겼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인데요. 하나가 빠졌죠. 안전운전의 의무. 그게 빠졌죠. 뭐 그건 했다 안 했다 그냥 넘어가고 그냥 단순 속도로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규정 속도가 30km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민식이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뭐 이 법안 통과가 되면 스쿨존 내 교육통사고 사망 시에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일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간다고 하는데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든다. 이게 왜 말이 나왔냐? 일단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은요 12대 중과실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스쿨존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제 12대 중과실이거든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 등 피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적용되는 사고는요. 첫 번째는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죠.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이 의심돼서 음주 측정을 위례를 했는데 음주운전을 거부한 경우. 어차피 똑같잖아요. 왜냐면 얘가 걸리나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다. 뭐 음주운전 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 혹시 몰라서 얘기를 드리자면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러면은요. 음주 측정 3회 이상 거부하잖아요. 3회 이상 거부하게 되면 최고 수준의 음주 수치를 적용합니다. 즉 바로 취소돼요. 0.15인가 1,9인가로 적용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최고 수준의 수치로 적용을 합니다. 음주 수치를. 네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굳이 음주 측정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뭐 음주 측정을 거부하나 안 하나 술을 먹고 운전했을 경우는 그냥 음주운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술 먹고 운전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 세 번째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환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거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도 똑같이 형사처리가 됩니다. 사망 또는 중환상해. 중상해는 기준을 이제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상해의 기준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42일, 즉 6조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중상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쭉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속도를 30km로 낮추셔야 되고 30km 이상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30km로 낮추셔야 되고 주변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스쿨존에서는 이게 두 개가 세트로 보시면 돼요.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이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스쿨존에서 사고 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12대 중과실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이미 12대 중과실 안에 들어갑니다. 즉 중과실 사고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아무리 막 안전운전 보호 의무 다 하고 아무리 잘했어도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나는 순간 이 중과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되게 머리 아파질 겁니다. 무조건 벌금 물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시행이 되면은 통과는 됐으니까 시행이 되면은 스쿨존에서 자체에서 사고가 나는 순간 무슨 짓을 해도 중과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에 유의했고 했어도 과실이 떨어지는 순간 중과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량과 사람과 보행자 간의 사고가 나면은요, 아무리 어떠한 사안에서도 물론 몇몇 사례는 있지만 보통 웬만한 상황에서는요 과실이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차량 과실도 더 높습니다. 무단횡단을 할지라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지라도 보행자가 과실보다 차량 운전자 과실이 더 높아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법률입니다. 12월 10일이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이 하준이법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하준이법은 주차장 관리법입니다. 주차장 관리 개정법인데요. 이겁니다. 제가 지금 국회 보시면, 자, 위안번호 24,072번입니다. 그래서 뭐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해가지고 뭐 발의자 뭐 이용호 위원하고 전재수 위원 등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다 도장 찍은 거, 실제로 국회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서 그에게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 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 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려운 실정인 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실제로 하준이라는 아이가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차가 밀리는 바람에, 주차를 했는데 파킹 브레이크를 제대로 안 넣는지 차가 밀리는 바람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이 나온 거예요. 법안 발의를 했고요.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점검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의무가 됐습니다. 두 번째가, 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의 안전 기준을 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고인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를 갖추도록 위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쭉 그거에 해당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렇게 하준이법과 지금 민식이법은 처리가 됐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어요. 뭐 스쿨존사고라든가 횡단보도서 같은 게 더 있었는데, 그건 아직 처리가 못 됐고, 급한 대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처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민식이법이다 보니 제가 민식이법을 들고 나온 거고요. 네, 뭐 했던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9월 11일 아산의 아는 어쩌고저쩌고 민식이라는 애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죽었기 때문에. 하준이법은 여기 나오네요. 비탈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인목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린 문서입니다. 뭐 이제 이 밖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되게 웃긴 게, 민식이법이 통과된 게 되게 빨리 통과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안에 통과되는 기간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이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하는데, 이 총 되는 기간이 대략 8개월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을 하고, 뭐 이제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야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거는 너무 무다르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수정을 거듭해서 최종 통과 법사위를, 그러니까 법사위가 정식 명칭이 저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법안을 점검하는 부처예요.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국회에 상정을 해요.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 나는 찬성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하시고 다시 본회의 상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해서 통과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마이론TV님 감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시는데, 법안이 통과되는 기간이 정말 짧게 잡아도 8개월이라고, 통상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일을 잘 하시는 국회의원들 분이 계시다면은야 조금 더 빨리 통과되면 6개월까지는 가능하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8개월 정도 걸리는데, 극히 이례적으로 민식이법 이제 통칭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법은 정말 빨리 통과가 됐어요. 2달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진짜 너무 빨리 통과가 됐어요. 이게 또 국민적인 이슈가 됐고, 국민청원도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더군다나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11월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통과가 된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기록에 남을 겁니다. 법안이 2달 만에 통과된 거는.